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최대 분수령으로 꼽혔던 특별법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물꼬를 트긴 했지만 이전 부지 선정 등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오늘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그리고 김영미 동신대 교수와 함께 전라남도의 현안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사님, 네. 이 특별법 통과 의미를 어디다 두시나요? 예,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그동안에 이제 군공항 이전 문제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안국제공항이 개항된 것은 2007년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16년째 사실은 국제공항만 개항이 되고 민간공항이랄지 군공항 이전이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있고 특히 이제 가장 이슈가 된 게 군공항 이전 문제인데요.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된 거거든요. 가장 거기서 핵심적인 요소는 군공항 이전에 따르는 사업비가 부족할 때는 국가가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신설이 돼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정전 부지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이전 대상 지역 아닙니까? 이전 기피 시설을 받아야 되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좀 규정들이 많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런 점은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는 됐지만은 미비한 점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보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전 사업 과정에서 부족한 사업비를 국가가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족된 사업비를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국가와 자치단체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은 보전은 해주겠다 하면서도 보전을 가능한 안 하거나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결국 특별법의 본 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시행령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된다. 특히 이제 TK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에는 결국 이 조항이 빠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군공항 특별법 여기도 이 조항이 삭제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전 대상 지역, 아까 종전 부지,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전 대상 지역, 전라남도 이전 대상 군에 대해서는 뭐 이전 사업, 지원 사업이랄지 또 이주 정착비랄지 생활안정 지원금이랄지 뭐 또 영농 예를 들면은 훈련이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 대구 경북 신공항법이 있는데 우리 광주 신공항 특별법이랄지 시행령에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주 대상 지역에 대한 이전 사업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이 또 빠져 있고 또 저희들은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해서 국가적 지원 사업도 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명시를 해달라 했는데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우리 이전 대상 지역에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 사업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받았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 예타가 통과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좋은 사업을 하는데 예타 통과 안 된다. 그래서 또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전 사업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전 대상 지역의 예타 면제 사업이랄지 이런 것이 규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빠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비 후보지 지정 과정에서 관계 지방자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협의해야 된다. 그런데 그 관계지방자치단체장을 지금까지는 군수로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SOC 전반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협의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항을 군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전라남 도지사가 도지사가 협의를 해야 된다. 저희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주장들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또 유권 해석으로 꼭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사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그 양 지역 그러니까 대구하고 광주 지역의 두 개의 특별법을 쌍둥이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상임위는 달랐습니다만은 대구 쪽하고 저희 쪽하고. 그런데 실제로 미묘한 거에서는 대구에는 빠져 있는 것들이 저희 쪽에 남아 있다 이 말씀인 거네요. 불합리한 조항들이. 그러니까 그 불합리한 조항도 있고 또 대구 경북 신공항은 이제 군공항 플러스 민간공항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SOC에 대한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이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민간공항은 옮기는 건 아니고 군공항만 옮기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SOC 사업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왜 인센티브로라도 SOC 사업을 좀 해달라라고 강하게 건의를 했는데 정부 답변은 군공항만 가기 때문에 민간공항과 달리 SOC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그 부분을 이제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군공항만 옮기는 특별법. 그래서 국방부가 사업 시행 주무부처고 이제 TK 신공항은 이제 국토부가 민간공항까지 하기 때문에 좀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맥락은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놓고 생각을 해봐도 좀 이상한 게 SOC 사업이 필요한 것은 민간공항보다는 군공항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민간공항은 어디나 공항 들어선다면 좋아하겠지만 군공항은 좀 우리가 피해 지역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좀 꺼리는 상황이라면 꺼리는 지역에는 더 SOC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이제 그 인센티브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예를 들면은 뭐 전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열차를 연결한다 수요가 없는데 민간공항 가면은 그 민간공항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라도 필요할 때겠지만은 군공항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지역에 인구가 적은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전라남도는 강력히 주장했는데 법 제정 과정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됐고 정부 입장은 그런 면에서 계속 확고한 생각인 것 같아요. 김영미 교수님은 이 특별법 통과의 의미를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이제 지사님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대구 경북의 이제 통합공항을 이제 개발하는 것, 그 관련해서 이제 특별법 시행령과 그리고 이제 우리 광주 이제 군공항 이전에 관련된 특별법 시행령이 뭐 내용은 좀 사뭇 달라 보입니다마는 저는 가는 방향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주에 있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할 것을 우리는 지금 가정하고 지금 여러 사업들을 지금 구상도 하고 있고 또 지사님께서 직접 지금 이제 최근에 국방부에서 시행령 안 발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시고 좀 이제 개정 작업을 이제 입법 예고 기간에 이렇게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지금 군공항 특별법이 갖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대전한 시기에 대한민국에 새로운 어떤 최첨단 미래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이제 소멸 위기 지역의 이제 지방이 그야말로 위기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면서 정부에서는 뭐 적게는 몇 천억 그리고 많게는 조원 단위로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새로운 어떤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뉴스와이드 출연해서 대구 경북이 잔치집 분위기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최근에 대구시는 벌써 이제 사업 설명회를 지금 시작을 하고 중동의 석유 자본 해외 자본 유치해서 이제 미래 최첨단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여러 지금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종전 부지뿐만 아니라 이제 이전 주변 지역까지 개발하는 그런 구상을 지금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지사님 오늘 출연하셔서 더는 늦지 않게 이것을 이른바 정말 전남도가 좀 축혀잡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시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는데 뭐 지역사회에서 좀 같이 이렇게 네, 의견을 동조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구 통합 신공항이 민간공항하고 군공항이
같이 하니까 뭐 SOC를 추가로 해주겠다 이런 의미라면 사실 지사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광주 공공항 이전뿐만 아니라 광주에 있는 민간공항도 같이 이전하는 걸 강조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요? 그 부분은 이제 대구 경북하고 우리 광주 전남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서로 공공항, 민간공항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철도도 해준다, 도로도 해준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까 뭐 굉장히 한호를 한 거고. 또 근데 그 대구 경북도 제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 경우를 보니까 지원 사업을 뭐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딱 부러지게 이게 확정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어차피 민간공항, 공공항이 가니까 관련된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라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무안국제공항은 이미 이제 고속도로도 돼 있고 철도도 고속 KTX가 무안 공항 역이 생겨서 바로 코앞에까지 들어가고 다 돼 있죠. 우리도 미리 돼 있었기 때문에 미리 돼 있으니까 한꺼번에 이게 되면은 박수를 많이 칠 건데 미리 돼 있는데 이제 민간공항, 군공항만 이제 온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혜택이 무엇이냐 하고 자꾸 더 묻게 되는 거죠. 근데 대구 경북은 예를 들면 KTX 해준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해준다고 그러면 박수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KTX가 오히려 거기는 KTX가 아닐 거예요. 근데 KTX가 이미 공항역까지 25년이면은 완공되게 돼 있으니까 모든 것이 지금 다 사실은 여건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무안국제공항 쪽은 역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새로이 부지를 새로이 마련해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맞습니다. 또 SOC 문제가 다시 또 나오는데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봐도 SOC를 다시 또 투입해서 새로운 공항을 또 다시 건설한다는 게 쉽지 않는 선택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많은 고민을 했고 우리 시도민들의 강주 시민들 의견까지도 제가 듣고 도민들 의견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그 무안국제공항으로 민간공항, 군공항 동시 이전이 돼야 된다 하고 발표하게 된 것도 담화문을 발표하고 제가 이제 큰절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더 미룰 수가 없는 문제다. 그리고 중앙에서 볼 때 잘 내용을 모르잖아요. 대구 경북은 잘하는데 왜 광주 전남은 그걸 못하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걸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가 중앙에서 보는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우리 대구 경북에 비해서 광주 전남은 뭔가 좀 잘못한다 이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우리 서남권이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문제가 커진다. 예를 들면 삼안공 국제공항 2029년이면은 개항이 될 거고 가덕도 신공항도 부산 쪽에 2029년 이렇게 완공이 돼서 하면은 불과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 무안국제공항이 확실하게 이렇게 정말 세계를 향해서 이 노선을 확보해서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은 우리 어떻게 서남권 국제공항이 역할을 하겠어요? 이것은 또 전라남도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 국제공항이고 전라남도 국제공항이 오히려 이용은 제가 볼 때 광주 시민들께서 더 많이 이용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을 예로 하고 예를 들면 청주공항이랄지 김해공항의 경우에도 국제선보다는 국내선이 활성화돼서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공항이 활성화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광주 민간공항도 언제까지 광주에서 지고만 있을 것도 아니고 같이 어차피 무안국제공항이 광주 것이니까 빨리 옮기고 그리고 무안에서 국제공항 왔어요. 전라남 도청 왔어요. 또 민간공항 왔어요. 근데 군공항만 다른 데로 가라고 했을 때 우리 시도민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 문제는 강하게 이번에 꼭 추진을 해서 우리 서남권 그리고 광주 전남의 관문공항으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정말 저는 큰 고민 끝에 굴면은 밤을 며칠 했습니다. 그리고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광역단체장이신데 지역을 위해서 욕먹을 각오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무안군에게 공식 그렇게 요청을 하고 큰절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무안군의 반응은 좀 어떻나요? 저는 그 무안공항으로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무안 여론이랄지 이런 것을 대체로 들어보면 반대가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대의명분이나 대세를 보면은 그리 가야 된다 생각해서 결정을 하고 간부들하고도 수기 끝에 결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그런 뜻을 밝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론조사를 하기 전이었어요.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30%대 무안 국민들이 무안 국제공항에 군공항이 아주 좋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모든 분들이 한 10%대 나오지 않을까. 30% 나. 그다음에 뭐 일간지에서 여론조사 하시니까 38%가 나온 거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많은 무안 국민들도 이제는 그래 좀 군공항 자체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받아서 또 우리 무안 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 무안도 발전하고 상하권도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특히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갈 길이 아직 멀다. 더구나 보내는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기피시설을 받는 자치단체장이 이거 받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하고 받읍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왜 도지사가 그렇게 하느냐 또 무안 국민들은 왜 도지사가 우리를 대변하지 않고 이건 광주시를 대변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무안 국민과 도민들을 대변하고 위에서 제가 그렇게 담화문을 낸 것이지 어떻게 제가 광주광역시 대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피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담화문을 발표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어찌됐든 민간공항, 군공항 동시에 이전한 것이 답이다 하는 것은 대체로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안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자료를 제공하면서 그리고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 자료. 최근에는 그 사회단체 연합회에서 민간공항,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어요. 설명회를 듣고 객관적인 설명을 했는데 반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다르다. 그리고 소음 문제도 잘하면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목포대학에서도 관련 세미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소음 문제가 좀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음 문제도 제가 풀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전체 그 면적을 더 많이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110만 평 정도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0만 평이 추가로 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소음 대책 3종 지역은 소음 대책 밖의 지역이거든요. 한 300만 평 됩니다. 근데 그 부분도 필요하면 일정 부분은 우리가 아예 보상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은 아예 보상을 해서 이주하도록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원사업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원사업비를 받으면은 지원사업비를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해요. 그 지역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으로 왜 쓸데없는 돈을 쓰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 어떤 발전적인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거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하도록 한 거니까 그 소음 피해, 원래 법적인 소음 피해 외의 지역도 불편이 있다 하면은 추가적인 대책을 할 수 있다. 이전 사업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음 피해를 가능한 줄여나갈 수 있고 요즘에 더구나 이제 창호가 좋지 않습니까? 소음 방지 이중창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또 국방부와 잘 협의해서 전투기 소음도 가능한 국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면은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 무조건 반대보다는 반대를 하기 이전에 해결책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능한지부터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김영미 교수께서는 이 통합 이전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잖아요. 지금 무안국제공항의 상황이 어떤가요? 돌이켜 보니 통합 이전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인터뷰 기회가 있어서 그때마다 이제 국제공항이 국제공항답게 그 어떤 위상을
지켜가면서 활성화가 되려면 광주의 민간공항과의 통합이 정말 그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강조해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지금 공항 통합 그리고 이제 군공항 이전까지의 문제를 저는 이제 지사님께서도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소지역 이기주의로 자꾸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도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피해 최소화 그리고 또 보상 그리고 주변 지역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이제 특별한 혜택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 이제 뭐 관광 특구도 만들 수 있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걸 이제 들어보시고 이전 지역의 주민들이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점 우리 이제 광주, 전남 그리고 서남권의 국민들이 좀 생각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제공항이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관광 교통권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금을 계속 내면서 이 국제공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지금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이제 또 도에서 지금 나서서 국제 전기선 유치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제 지사님 같은 경우 도정으로 바쁘신데 지금 해외 나가셔서 직접 관광객 유치, 마케팅, 세일즈 콜을 하고 계세요. 이게 저는 어찌됐건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계속 유치를 해도 이 항공사 입장에서는 운항에 들어가는 재정의 이제 부족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실 보전에 대해서 또 전남도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 차원에서는 공항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가 인센티브를 또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광주에 있는 공항이 통합이 되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인센티브 주지 않아도 항공사에서 우리가 공항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라고 하는 지금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남권에 있는 국민들이 해외를 정말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전기 노선이 항공사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유치가 되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려면 일정 수요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국제공항과 그리고 국내공항, 광주 민간공항의 통합은 정말 필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2025년에 이제 활주로가 연장이 되고 또 KTX가 바로 이제 무안국제공항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항을 이용을 하면서 가지 못했던 미주 유럽 노선, 그러니까 그 국가를 가는 노선들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제 활주로만 연장을 하면 그게 단줄 아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있어야지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서남권에 있는 국민들은 광주, 전남, 전북까지 또 거의 오가는데 이틀을 도로에서 낭비하면서 인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주의 민간공항 이전이 역시 광주에서도 여전히 반대하는 그런 좀 의견이 있고 또 이전 대상 지역에서도 군공항 받지 않고 민간공항 받겠다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불성설한 이런 주장들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볼 때 국토 남권의 국민들의 관광 교통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건 정말 대승적으로 결단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좀 주장을 오늘 이 자리 빌려서 좀 펼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무안국제공항 상황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주변에 무안국제공항을 통해서 해외를 나갔다 왔던 사람들은 인천공항으로 가기가 두려워요. 거기까지 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렇죠. 기다리는 시간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면 그래서 계속 그 친구는 무안국제공항에 국제선 뜨는 거 언제 어디 가는지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무안국제공항에 국제선이 뜨면 나는 거기를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광주 사는 사람들이 무안국제공항 이용하는 게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서로가 한 발짝만 양보하면 모두에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그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공항에 군공항까지 플러스 되면 대구의 통합신공항 같은 경우 SOC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철도도 있고 고속도로가 있다면 그 SOC를 다른 데 또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방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신공항은 뭐 철도를 놔준다, 고속도로를 해준다 하면 뭐 그걸로서 지금 다 박수를 칠 건데 우리는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안 쪽이랄지 이제 대상 지역에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정부가 좀 이렇게 해준다. 말이라도 좀 이렇게 좀 해주면 되는데 관련법에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어달라고 했는데도 그 조항을 안 넣어줘서 참 서운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게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전라남도는 여러 가지 발전적인 사업을 지금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MRO 산단을 무안군에서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근데 국가가 공공항 문제 이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K 승낙을 잘 안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MRO 산단 또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국가 산단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안 되면 뭐 지방 산단이라도 저희들이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 부분도 공항이 활성화되면은 또 공공항 또 이렇게 이전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문제를 풀어나기가 훨씬 문제가 쉬워지는 것이고 또 K푸드 융복합 단지를 또 무안군에서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얼마나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고 또 이제 미래에는 우리 이제 공공기관 이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형 공공기관을 군공항 이전한 이 지역에다 유치를 하겠습니다. 할 때 중앙에서도 받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대형 국책 공공기관이 하나 더 오고 이렇게 하면은 지역이 활성화되고 아까 이전 대상 지역을 좀 넓혀서라도 충분히 소음 피해를 줄이겠다 했으면은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도 늘어나고 또 신도시도 여건이 되고 공항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무안 북쪽에 예를 들면은 적절한 신도시도 더 만들어서 하면은 이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무안 국제공항이 활성화된다. 아, 거기 뭐 이용하니까 너무 편하다, 좋다. 이러면 충청도에서도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안공항이 활성화되면은 당연히 관광객도 더 해외 관광객도 많이 오고 국내 관광객도 더 많이 오고 또 기업인들도 아 그쪽에 많이 활성화되더라. 그럼 기업이 투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 꺼진 뭐 공항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문제 해결이 어렵다 보고. 꼭 잘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한 가지 좀 이제 네. 말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제 김영록 전남도지사께서 지금 이제 법안에도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이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그걸 좀 이제 관철해달라라고 지금 주장을 하실 정도로 지금 어찌 보면 의지를 가지고 나서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에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해당 자치단체장들께서 실기를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특히 저는 지금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청년 세대들하고 매일 호흡을 하는데요. 우리 관광 학도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청년들도 지금 광주 군공항 이전 그리고 공항 통합에 대한 문제를 생각보다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을 더 오랫동안 지키면서 살아갈 미래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먹거리를 계속 창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 입장에서 보더라도 광주 군공항이 이전되는 그 지역의 미래 신도시 그리고 첨단 산업 단지 또 뭐 기업의 연구소 뭐 이렇게 집조가 된 융복합 단지 이렇게 해서 잘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은 광주도 굉장히 미래형 신도시로 AI 신도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광주가 잘 되면 전남이 잘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전남도 국제공항 무안 국제공항이랄지 활성화가 잘 돼서 발전하면은 결국 광주 공항이도 하고 이용해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제가 무안 국제공항을 통해서 오사카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김포 가는 것보다 더 시간이 적게 걸려요. 그리고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국제선 내려가지고 한참 뭐 기다리고 뭐하고 없이 30분 만에 다 입국 수소도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한 공항을 잘 이용해서 한다면은 우리 광주 전남의 미래 100년을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비상할 수 있다, 웅비할 수 있다, 비행기처럼 네. 이런 비전이 서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해결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우리 도민들을 믿고 또 우리 강주 시민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강주시 일각에서는 민간공항 구촌대에 왜 보내냐 아예 우리 강주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말도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근데 그것은 성립할 수가 없는 이야기고 마찬가지로 우리 무안군에서도 분광은 안 받겠다.
또 이것도 성립하기가 어려운 문제라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꼭 해결이 돼서 이게 광주 전남이 동시에 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잘 해결돼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갔으면 젊은이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사님 아까 그 무안군 말씀하시면서 K푸드 융복합 산단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대구시장 하는 홍준표 시장이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가 무안공항, 국제공항 활성화하면서 허브공항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허브공항을 도대체 무슨 허브공항이냐라고 했을 때 농도 전남 아니냐. 그 전남에서 나오는 신선 농산물들을 비행기를 통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화물, 특히나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 일본, 중국 가까우니까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사카 너무 가깝잖아요.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허브 공항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무슨 소린가 했는데 K푸드 말씀하시니까 네. 그러면 그런 때 정말 활용할 수 있겠다, 국제공항을. 그러니까 국제공항을 아까 K푸드 융복합 단지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가 방금 이제 수출 산업도 이야기했는데 전라남도가 AI 농생명 밸리를 앞으로 미래 선도 사업으로 전라남도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 공약상에 들어 있어요. 정부 정책 과제도 이 부분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우리가 AI 농생명 밸리를 잘 만들면은 방금 이런 K푸드 융복합 단지도 만들고 또 미래 농생명 밸리 또 AI로 결국 앞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수출 산업화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무안국제공항을 통해서 수출이 가능하다. 신선 채소로 수출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 음식도 그런 뜻으로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울에 있는 유수한 그 전문 의료인분들이 저한테 제안한 건데 원격 의료 종합병원을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원격 의료 종합병원을 전라남도에 만들면은 가장 좋을 것 같다. 천혜의 관광 요건, 힐링 휴양지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싶다. 워낙 우리 의료 수준이 발전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적지가 전라남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무안국제공항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뭐 얼마 전에 태국에 갔을 때도 태국에 있는 교포들이 그 이야기 하셔요. 태국에 부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가서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태국의 병원비 엄청 비싸라. 그러니까 전라남도 그런 거 한번 해봐라.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는데 그래서 이 국제공항이 활성화되면은 여러 가지 관련된 산업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큰 지역 경제 효과 또 수출 산업 효과 여러 가지 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빨리 활성화를 해서 우리 광주 전남의 미래로 나아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이게 통합 이전의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국민들을 이제 설득하는 게 최우선 과제일 거고 아까 지사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게 가장 큰 게 이제 아무래도 시끄러운 그 군공항, 군 비행기 소음 피해 때문에 우려하지 않는가 싶기는 해요. 근데 그 부분도 전라남도가 지금 나름 대책도 세워놓고 계시고 그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마련해 놓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이제 소음 안충 지역이 110만 평인데 이제 소음 안충 지역의 밖에 지역이 이제 그게 3종 지역이거든요. 80에글 정도, 80에서 90 사이는 이제 3종 지역인데 거기 대책 지역은 아니지만은 그런 대책 지역까지도 아까 이전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방음, 뭐 창월할지 여러 가지 지원해주고 냉난방까지도 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문제고 소음 피해는 이 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무안국제공항이 그래도 소음 피해가 바닷가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장 적은 지역이고 또 주변 인가 수도 비교적 적게 있기 때문에 대책을 하기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우리 무한 국민이 이제 수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이 우리 무한 국민들께서 오케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수님하고도 잘 앞으로 협의를 하고 군수님하고도 좀 여러 가지 저희가 지역 발전 차원에서는 사이좋게 잘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 문제에 너무 지금 민감하게 이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더 잘 협의하도록 하고 또 무안군 의회랄지 또 무안군의 주요 기관장 유지분들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달걀 세례라도 맞으세요. 도지사한테 이렇게 말한 분도 있는데 무한 분들이 달걀 세례 줄 분들도 아니고 또 말씀하면은 서로 잘 협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우리 국민들한테 좀 시간도 주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대화를 해 나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제가 듣다 보니 무안군 입장에서는 무안국제공항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일단은 반대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한평군에서 아니 그러면 우리는 우리 쪽으로 가져오겠다라면서 군공항 유치 전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한평군이 유치 전에 이제 뛰어들어서 저희들도 뭐 초반에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유치위도 결성이 돼서 뭐 주민 설명회도 읍면별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찬성 여론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두 번 여론조사를 보면은 찬성은 37%, 38% 그리고 반대는 54%, 53% 가까이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코 한평군에서도 그렇게 군공항 유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군공항만 오는 게 아니라 민간공항도 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한평군이 광주의 통합이 편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공공항 민간공항이 오면은 경전철이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군공항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관한 법인 거고 민간공항은 이미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고 국가계획에 누차 계속 명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평으로 가는 것은 군공항인데 군공항만 갔을 때 한평군에 어떤 혜택이 오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까 경전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2조 6천억이 들어가는 경전철을 한평까지 끌고 간다는 게 더구나 공항을 새로 만들어서 한다는 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중앙에서 우리 지역은 또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서 볼 때 그것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자원 낭비인 거고 또 한평군으로 봤을 때도 저는 군공항만 왔을 때는 지역의 특별한 발전에 그렇게 큰 혜택이 없을 수도 있다. 물론 한평군이 군공항을 받아들인다 했을 때는 저희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경우 보면은 광주 편입 문제랄지 또 민간공항 문제 이런 부분은 절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지사가 정직한 자세로 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나중에 안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랐을 때 그때 도지사가 과연 누구였냐 했을 때 김영국 도지사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되는 것은 분명히 되고 안 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사님 지난 10일이죠. 그 강기정 광주시장하고 공항 회동 하셨는데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좀 어떤 이야기들을 주로 하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두루 다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전에도 만나고 싶었는데 또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전에 손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장식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났었는데 만나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 양시도 다 함께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요.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합의를 본 것은 이제 이전 지역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앞으로 잘 확정해서 그리고 이전 지역 대선 지역의 의견을 듣고 확정해서 발표를 하자. 그다음에 소음 문제랄지 이주 대책이랄지 아까 지역 발전 대책 아까 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분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만들어서 대책을 만들어서 대상 지역에 필요하다면은 정부가 객관적인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설명에도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자. 뭐 이렇게 하고 다만 민간공항 문제는 명시적으로 서로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별도 나중에 별도 논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해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또 이전 대상 지역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공항 이전 관련해서 시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이 군공항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번에는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유일하게 F1 경주장이 운영되고 있는 영암하고 AI와 미래차 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광주를 잇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사업이죠. 광주 영암 간 초고속도로 건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한데요. 이 저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고속도로인데 초고속도로라고 했어요. 광주 영암 간. 이게 어떤 건가요? 독일의 고속도로는 저희들이 뭐 외견상 보면은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독일의 고속도로는 속도 제한이 무제한이거든요. 그리고 고속도로 이제 추월선 이런 걸 좀 잘 지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속도 제한 연격이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특히 젊은이들이 한번 속도 제한 없이 달려보고 싶다 그런 그 욕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 뭐 야밤중에 막 그 속도를 막 내서 달리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속도 제한 없이 달리는 독일식 아우토반 젊은이들이 끼를 한번 발산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영암에는 F1 경기장이 그렇게 무제한 속도로 달리는 경기장인데 이제 광주에서 영암까지 그렇게 달릴 수 있다 하면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누구나 또 국민들 한 번씩 달려보고 싶지 않아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런 그 AI 이제 자율주행 뭐 이런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 테스트베드 역할도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광주에서 영암까지 초강력 초고속 이제 아우토반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이다. 우리 광주 전남에 판을 바꿀 수 있고 관광의 그 위상을 달리 더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약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윤석열 대통령님도 이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정책 과제로 대통령실의 정책 과제로 채택하도록 이제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했던 정책 과제로도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2조 6천억이거든요. 그 좀 짧은 거리죠. 47km. 2조 6천억을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없잖아요. 있어요. 중앙에서. 그런데 저는 우리가 좀 발상의 전환을 좀 해서 맨날 우리가 하던 그 방식을 좀 뛰어넘는 그런 파격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전라남도가 영암과 목포와 무안 같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추진을 강력히 추진해서 꼭 이것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이게 실현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이제 광주 전남의 상생 사업도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실현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암 F1 경기장까지 고속도로가 초강력 고속도로가 되면은 초고속 고속도로가 되면은 거기에서 목포까지도 연결이 쉽습니다. 그러면 이미 돼 있는 4차선 도로를 타고 대불산단에서 목포 사막도 남항까지 건너뛰는 대불산단 대교 가칭이죠. 대불산단 사막대교라고 해도 되지만 대불산단 대교를 연결하면은 한 1,900억 정도 들어가면은 그건 산단 진입도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대불산단 진입도로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2조 한 7,900억이 되는데 광주에서 F1 경기장까지 그다음에 그 여파를 몰아서 또 목포까지도 구도심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서남권 관광에도 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광주와 목포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한 것은 또 목포 시내하고 무안 남학 신도시 오룡지구까지 연결하는 목포 구도심 하당 남학 그다음에 오룡지구까지 연결하는 전남형 트램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설치를 하자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 4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유럽에 가면 트렌이 쉽게 말하면 이제 전차 비슷한데 관광형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시내 교통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 이제 목포권, 무안권에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해서 이제 이런 초고속 아우토반 고속도로 또 이런 트램까지 되면은 성안권에 큰 판도가 바뀌는 그런 관광 효과, 지역 경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교수님, 네. 우리 지사님은 이 관광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동의하고요. 그러나 저는 더 이제 그 깊게 좀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 수도권에 지금 이제 굉장히 모든 개발과 또 인구가 다 과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남해안 일대를 이제 관광 개발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이제 균형 발전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 방침이고 지금 이제 남해안 시대가 뭐 이미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지금 광주 영암간 초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이 서부권의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면 지금 정체되고 있는 뭐 이제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라든지 땅끝 이 브랜드를 지금 충분히 못 살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도는 이미 인구가 3만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 소멸 위기 지역을 그야말로 이제 사람과 돈이 몰리는 그런 관광지로 발전시키는데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여수, 순천, 목포, 무안, 해남, 진도 이 지금 투트랙을 가지고 나간다면 남해안 개발에 있어서 무게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역 개발 패러다임과 패권과 또 직결되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냥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전남도에서 사업을 좀 반영을 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귀 기울이고 이것이 실내에 좀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김영미 교수님이 스케일이 굉장히 크시고 대국적으로 보시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단순히 지금 감사합니다. 영암, 목포, 서남권만은 문제가 아니고 남해안 관광 종합적인 관광벨트 전체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맞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남해안을 따라서 관광을 크게 활성화하자 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시작해서 목포까지 쫙 이렇게 영암 목포까지 아우토반을 타고 가서 또 이쪽으로는 뭐 이제 영광 쪽으로 백수 관광지라 여러 가지 좋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은 해남 진도를 거쳐서 이제 강진, 장흥, 고흥, 그다음에 여수, 순천, 이제 광양까지 남해안 벨트 그리고 부산까지 이게 이제 시발점이 바로 이제 광주에서 아우토반 시작점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기대 성과가 이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담양, 한평, 영광, 장성, 화순, 구례, 곡성이 좀 상대적으로 이렇게 열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제가 있기를 그 부분은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지금 저희 전라남도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남북권 남해안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10년간 이제 3조 원의 사업인데 전라남도가 3조 원 중에서 1조 5천억이 전라남도가 사업을 땄습니다. 근데 남해안 남북권 하니까 얼핏 생각하면 남쪽만 주는 거 아니냐 이 사업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장성, 담양, 뭐 곡성 또 이런 영광 뭐 이런 북부 지역 그리고 나주 같은 하순 같은 이런 지역들도 다 고루 사업이 간다. 큰 뜻으로 보면 다 남해안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볼 때 그런 것이지. 네, 큰 광주 뜻으로 보면 다 포함해서. 남해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31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